너희가 처음에 엄마 모신다고 할 땐 치료받을 엄마 체력이 중요하다더니 너네는 이제 엄마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라면서. 아가씨, 어르신들이 집에서 가만히 계시기만 하는 게 더 건강에 안 좋아요. 우리는 엄마 위하는 마음으로 누나한테 먼저 물어본 건데 우리를 무슨 죄인 취급하면서 몰아가면 기분 나쁘죠. 내가 너한테 그 집 증여를 하지 않았어도 내가 나를 서울 보내겠다 소리를 했을 거냐? 서울 가라는 소리만 갖고 이러는 것도 아니다. 증여해주고 나서부터 너희들 변하기 시작한 것들 하나하나 다 열거해줘야 알아들을 거란 말이냐. 그 전에 잘했던 것들도 결국은 다 유산 바라고 그랬던 거 아닌지. 나는 이제 너희들을 믿을 수 없다. 너희가 날 진심을 다해 위해준다 생각해서 나도 그에 보답하려 한 건데 결국은 이런 배신감으로 돌아오는구나. 화장실 가기 전과 나온 후에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증여받고 나서 태도가 확 바뀐 이 못된 자식들은 60대 후반 최명희 씨의 아들 며느리입니다. 어쩌다 그런 아들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증여해주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인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명희 씨의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씨는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남편과 살던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슬하에 남매를 뒀는데 큰딸은 서울에 직장을 구해 서울 가서 살고 있었죠. 명희 씨 남편이 보수적인 편이라 딸 대학 보낼 때도 서울 안 보낼 거라고 지방 국립대 가라고 해서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공부도 잘했던 아이고 어려서부터 똑 부러지고 자기 주장이 분명했던 아이인데 그래도 그런 아버지한테 반항 안 하고 그 말 듣고 그렇게 부모 곁에서 대학 공부까지 한 거죠. 그러더니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준비를 많이 한 것인지 서울에 있는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간 겁니다. 취직했다고 하니 남편도 별말 못하고 서울에 집 구할 돈도 보태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결혼해서 서울 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 가서 혼자 살겠다는 딸을 영 못마땅해 하긴 했습니다. 그런들 뭐 어쩌겠는가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이 아니니 명희 씨는 늘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막내 아들도 큰딸이 졸업한 지방 국립대를 나왔는데 큰딸처럼 서울로 직장 구해가지 않고 직장도 여기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며 분가했는데 명희 씨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명희 씨 사는 곳은 서울에서 멀어서 그렇지 국립대도 있는 제법 규모가 있는 도시인데 며느리는 더 시골에서 명희 씨 사는 지방으로 유학 온 아이였으니 친정이 멀어 명희 씨가 가까이 살며 손주 더 어렸을 때는 손주도 봐주고 그랬던 겁니다. 아들 며느리가 가까이 살면서 자주 왕래하는 것이 명희 씨는 참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과히 살가운 아이는 아니었지만 명희 씨에게 할 도리 잘하는 아이였으니 둘 사이도 그만하면 나름 괜찮은 고부관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명희 씨 큰딸도 딱히 살갑게 구는 성격이 아니고 또 명희 씨 본인도 그런 성격이 아니기에 무던하게 지할 도리하는 며느리가 명희 씨에게는 더 편하고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명희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에 지나치게 팔랑거리며 다가오는 며느리는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불편했을지도 모른다고 명희 씨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딸 아들 다 공부 잘해서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 그것도 등록금도 싼 국립대 들어가 줬고 졸업하고는 또 둘 다 바로 직장 잡아 밥벌이하고 있고 아들은 결혼해서 손주도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으니 명희 씨는 걱정할 것 별로 없는 삶이다 싶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 결혼 생각 없다는 큰딸이지만 그래도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를 제 짝 만나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만한 아쉬움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싶고 또 그런 부족함도 하나 없는 삶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명희 씨였으니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명희 씨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처음에 윗배가 조금 당긴다 싶었어도 통증이 그리 심하지 않더니 기침을 할 때마다 아픈 것이 영 불편해졌습니다. 잠을 잘못 자서 근육이 어디가 잘못 당겨졌나 생각하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왔는데 갑자기 복통이 심해져서 등까지 통증이 전해지는 것이 심상찮다고 느낀 명희 씨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갔더니 췌장염 판정을 받았고 염증 치료를 위해 며칠 입원까지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명희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염증 주사를 계속 맞아야 하니 입원을 하라는 것이라 간병인도 딱히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매일 같이 병원에 와 명희 씨 병간호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손주 학교 보내놓고 그 길로 와서는 아들이 퇴근해서 올 때까지 하루 종일 명희 씨 옆에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 챙기기도 하고 말벗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명희 씨는 굳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도 내심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다 싶었죠. 같은 병실의 명희 씨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아서 누가 돌봐줘야 할 것 같은 분도 있었는데 그 사람 며느리는 잘 차려입고 하루 다녀간 이후로 한번 와보지도 않는다는 걸 명희 씨를 비롯한 온 병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몸이 그리 힘들지 않은 명희 씨를 간호하겠다고 며느리가 그렇게 매일 같이 와서 돌봐주니 병실 사람들도 명희 씨 며느리를 두고 효부라고 칭찬이 자자했고 명희 씨도 그런 소리 듣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명희 씨는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됐고 명희 씨가 알던 것보다 훨씬 속 깊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명희 씨가 퇴원할 때쯤 서울 사는 큰딸도 명희 씨를 보러 왔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극진히 명희 씨 간호를 한 것을 알고서는 큰딸도 며느리에게 옳게 고맙다 소리도 여러 번 했고 명희 씨에게도 며느리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 요즘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잘 없다는 수준이 아니라 내 보기엔 저런 며느리는 옳게 하나지 싶어요. 우리 엄마가 며느리 복이 많네요. 엄만 좋겠어요. 그렇지. 그렇잖아도 입원해 있는 동안 병실 사람들도 며느리 잘 뒀다고 부러워 죽겠다 소리 많이 하더라. 사실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내가 아파보니 알겠어. 애가 참 마음이 깊은 아이더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내가 멀리 있으니 올케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살잖아요. 늘 좀 신경이 쓰였었는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걱정할 일 하나 없으니 내 걱정이나 해. 엄마도 참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또 그놈의 사위 타령하실 거면 말씀을 마시고요. 깐깐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큰딸까지 그렇게 며느리 칭찬을 많이 하니 명희 씨는 더욱 며느리에게 신뢰가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명희 씨는 보험금 받은 것 중 일부를 며느리에게 쥐어주기도 했던 겁니다. 어머, 어머니 이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 무슨 저한테 돈을 다 주시고 그러세요? 보험을 보장이 큰 걸로 잘 드러났던 덕분에 보험금이 넉넉하게 나올 거야. 그러니 보험금 나오는 거에서 병원비를 내고도 남지 뭐냐. 병원비 제하고 남을 돈만큼 주는 거니 사양하지 말고 받아. 아니에요, 어머니. 이런 거 받으려고 한 일도 아닌데요. 정말 괜찮아요. 그동안 시애미 병수발 드느라 수고 많았다고 주는 거니까 받아도 돼.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에 보태 쓰렴. 어머니가 이러시면 제가 괜히 더 송구스럽죠. 진짜 안 주셔도 괜찮아요. 별로 한 일도 없는 거려 뭐. 그래, 그런 내 마음도 내가 다 알지만 이렇게 주고 싶은 것도 엄마 마음이니 기쁘게 받아주면 좋겠구나. 몸이 아파 고생은 좀 했지만 그 바람에 입원까지 하면서 며느리의 참모습과 아들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된 것이 명희 씨는 흐뭇했습니다. 퇴원한 후로도 아들 며느리는 전보다 자주 안부 전화를 하며 약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복통이 다시 생기지는 않았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왔죠.
어떤 날은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는 날도 있었고 아들 며느리가 각자 전화를 해 명희 씨가 하루 동안 아들 며느리 전화를 4통이나 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매번 괜찮으니 걱정 말라는 똑같은 대답을 해야 했지만 명희 씨에게 그런 전화가 전혀 귀찮지 않고 반갑기만 했던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아들 며느리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니 손주도 명희 씨 집에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혼자 여기저기 잘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된 지금은 아들 며느리 없이 혼자서도 가끔 명희 씨한테 와서 먹고 싶은 거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명희 씨가 만든 토스트를 좋아했죠. 이번에도 손주가 명희 씨가 만들어주는 토스트가 먹고 싶다고 문자를 했길래 학원 가기 전에 들르면 챙겨주겠다고 하고 손주가 좋아하는 토스트를 만들어 놓고 기다렸습니다. 명희 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손주가 토스트 먹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손주가 명희 씨에게 그러는 겁니다. 할머니 이제 안 아파요? 앞으로는 아프지 마세요. 또 입원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이구, 내 강아지. 할미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세상에. 그 어리던 것이 언제 이렇게 커서 할미 건강 생각을 다 해주는지 모르겠네. 그래, 고맙다. 할미가 우리 강아지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안 아프마. 할머니는 만날 나더러 강아지라고 하시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할머니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안 아프기로 나랑 약속하는 거예요. 어린 것이 그런 기특한 말을 할 줄도 아나 싶어 신기하기도 하고 명희 씨가 없는 곳에서도 아들 며느리가 명희 씨 걱정을 한다니 그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짓말 할 줄 모르고 대가를 바라고 머리 쓰는 것도 할 줄 모르는 순수한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들으니 명희 씨는 아들 며느리의 진심이 새삼 더 크고 고맙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렇게 흐뭇한 기분이 들면서 이렇게 좋은 기운이면 건강도 점점 더 좋아지겠다고 생각했고 얼른 건강해져서 아들 며느리한테 패 끼치지 않고 걱정도 끼치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명희 씨였으나 현실은 명희 씨 생각대로 되어주는 것이 아니었죠. 지난번과 비슷한 통증이 와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일찍 발견이 되어 수술이 가능한 일이기라고 하니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암이라는데 그것도 췌장암이라는데 명희 씨도 덜컥 겁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명희 씨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니 큰딸이 놀라 당장 명희 씨 집으로 내려왔고 아들 며느리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명희 씨 치료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습니다. 암 수술은 무조건 서울에서 받아야 해요. 수술뿐만 아니라 치료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지난번에는 올케가 고생 많았으니 이번에는 제가 챙길게요. 서울 오셔서 병원 다니시는 걸로 해요. 그래, 다들 암 치료는 서울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긴 하더구나. 그럼 너 내려온 김에 대충 짐 챙겨서 따라 올라갈까? 명희 씨 친구 중에도 암 치료 받는다고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있었고 명희 씨도 듣는 것이 있었으니 큰딸이 이렇게 나서주는 걸 고맙다 생각하고 서울 가서 수술 받을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암으로 떠났을 때도 서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더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명희 씨였고 딸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암 투병하다 세상 떠난 남편 생각에 그러는 것 같기도 했던 겁니다. 그 마음을 명희 씨도 잘 알고 있으니 큰딸 생각에 따라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명희 씨가 서울 가서 수술받고 치료받는 것을 걱정하며 반대하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누나 마음이야 알지만 그렇다고 누나가 회사 그만두고 엄마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병원만 서울로 옮기면 뭐해. 돌볼 사람이 있어야지. 엄마 그렇게는 걱정이 돼서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어머님, 그건 이 말이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서울 가시면 아무래도 어머님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실 텐데 그건 저희가 마음이 안 놓일 것 같아요. 엄마 그러지 말고 이참에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지내시면 어떠세요?
저희가 엄마 잘 보살필 테니 여기서 치료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합가해서 모시게 되면 제가 어머님 드시는 것부터 다 잘 챙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니 명희 씨 큰딸도 선뜻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명희 씨도 마찬가지였죠. 아들 며느리 말에도 일리가 있으나 큰딸 말도 분명 맞는 말이고 명희 씨도 그럴 생각을 했으니 어떻게 해야 좋은지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암이라는 게 기술이 최고가 아니라 수술이고 치료고 다 받아낼 수 있는 체력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여기서 치료를 받으시면 이 사람이 어머니 곁에서 그런 걸 다 챙길 수 있는데 굳이 꼭 서울로 가셔야겠어요? 형님께서 잘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회사를 나가셔야 하시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니 어머니 곁에 늘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애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손주 재롱 보시는 것도 어머님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큰딸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명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얘들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엄마 옆에 항상 있어드리기는 어렵죠. 얘들이 이렇게까지 하니 더는 서울 와서 치료받으시라고 제 생각만 주장할 수는 없겠어요. 엄마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엄마 생각에도 엄마가 서울 가서 치료를 받는 게 결국에는 너도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 그럼 그냥 다니던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마. 명희 씨는 결국 아들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했고 큰딸도 아들 며느리에게 명희 씨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명희 씨는 살던 집 비워두고 아들네 집에 들어가 아들 며느리 보살핌을 받으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물론이고 아들도 명희 씨가 병원 가는 날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빼서 같이 병원에 가줬습니다. 딱 한 번 아들이 시간을 뺄 수 없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땐 아들이 며느리에게 차를 내어주며 명희 씨를 병원에 편히 모셔가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일하면서도 이동을 많이 하고 차 없이는 출퇴근길도 만만찮아 하루 종일 불편했을 텐데도 병원에 같이 가지 못한 게 죄송하다는 말만 하던 아들이었죠. 며느리도 명희 씨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골라 식단까지 짜가며 지극정성을 보였습니다. 명희 씨는 그런 아들 며느리가 고마워 몇 번이나 생활비 하라고 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명희 씨가 아들 며느리네에서 지내고 있으니 그만큼 생활비가 더 들 것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그러다 생각날 때마다 생활비를 줄 게 아니라 명희 씨 살던 집을 아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명희 씨 부부가 그리 큰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으니 명희 씨가 살고 있는 그 집은 죽은 명희 씨 남편이 남긴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걸 아들에게 증여할 생각을 하니 명희 씨는 당연히 큰딸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은 어떠냐? 집은 아들한테 주지만 나 죽고 나면 나오는 보험금 같은 것에서 내 몫도 챙겨줄 테니 서운하다 생각지 말고 말이야.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살펴주는 게 고마워서 어떻게든 이런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엄마도 참, 제가 언제 부모님 재산 탐낸 적이 있었나요? 그런 걱정 마시고 엄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무리 부모 재산 탐낸 적 없다고 하더라도 전 재산을 아들 앞으로 해주겠다는 그걸 흔쾌히 그러라고 하는 큰딸이 명희 씨는 고맙기만 했습니다. 큰딸이 그렇게 말해주니 명희 씨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들 며느리 앉혀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살던 집 말이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그 집 내 앞으로 증여해 줄 생각이다. 간간히 생활비라고 내놓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얼마를 정해놓고 주기도 그렇고 그러니 그런 거 다 한 번에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돼.
너희들이 나를 마음으로 대하는 게 느껴져서 나도 뭔가 보답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아들 며느리는 명희 씨가 살던 집을 증여해 줄 것이라고는 짐작도 못했을 테니 당연히 깜짝 놀라며 명희 씨가 그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좋아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명희 씨가 짐작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재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있는 것이구나. 명희 씨는 새삼 그렇게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증여라니 생각도 못했어요. 게다가 그 집은 엄마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건데 그걸 제 앞으로 해주시겠다니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엄마 용돈은 제가 책임지고 챙길 테니 걱정 마세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할 테니 저희 집에서 더 편한 마음으로 계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좋아하며 앞으로 명희 씨에게 더 잘하고 더 잘 챙기겠다는 말까지 하니 명희 씨는 살던 집을 아들 앞으로 증여해 주기로 한 결정을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증여받으며 명희 씨 용돈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아들은 명희 씨가 증여를 한 후 한두 달 정도 용돈이라고 몇 번 내놓더니 그 뒤로는 일절 그런 것도 없었고 병원 가는 날에도 일이 있다며 아들 며느리 둘 다 같이 갈 수 없다고 해 명희 씨 혼자 가게 만드는 날도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 생각했던 명희 씨였지만 그런 것이 일상이 되니 증여를 해준 후 아들 며느리가 서서히 변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병원 진료 다녀오느라 세탁기 돌리는 것을 못했더니 그걸 갖고 며느리가 명희 씨 타박하는 소리까지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그냥 버튼만 한번 누르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해놓으시면 어떡해요. 이 밤중에 세탁기 돌리면 아래층에서 항의하고 난리인데. 엄마 벌써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큰일이네 정말, 여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식탁이나 거실 탁자 같은데 커다랗게 써 붙여놓던지 해야겠어. 엄마가 영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나 봐. 사실 명희 씨가 아들네에 들어와 살면서 아들 며느리가 명희 씨를 극진히 보살핀 건 맞지만 명희 씨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서 아들 며느리를 도우려고 했고 세탁기 돌려 빨래 넣는 것이 그런 일들 중 하나였던 겁니다. 엄연히 그것은 명희 씨가 좋은 마음으로 아들 며느리를 돕는 마음으로 해주고 있었던 것이지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 다녀오느라 깜빡한 것들 두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명희 씨가 좋은 마음으로 해줬던 일마저 당연하게 여기게 된 아들 며느리를 보니 명희 씨는 점점 아들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됐고 성급하게 증여를 해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 며느리가 둘이 같이 외출한 날 손주가 명희 씨에게 난데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 서울 가세요? 왜 가세요? 여기서 저랑 계속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서울을 왜 가?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은 게야? 아니에요? 이상하다. 엄마랑 아빠가 밤에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할머니 고모한테 간다고 하던데요? 가지 마세요. 여기서 저랑 계속 살아요. 명희 씨는 전혀 알지도 못한 이야기를 손주가 하고 있으니 그런 손주를 붙들고 물어보던 명희 씨는 불현듯 손주가 명희 씨 집에 와서 토스트를 먹으며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손주가 지 엄마 아빠가 집에서도 명희 씨 얘기만 한다고 했었는데 명희 씨는 그땐 그 말이 아들 며느리가 명희 씨 건강 걱정을 한다는 소리로 철석같이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꼭 그런 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들 며느리가 명희 씨 이야기를 하며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다 싶은 생각도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참에 잘 보여서 유산이라도 더 많이 받을 속셈이었던 건지 알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 생각에 머리가 혼란했지만
일단 명희 씨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딸에게 손주에게 들은 얘기를 하며 혹시 아들이랑 내 병원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한 게 있냐 했더니 딸이 버럭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를 서울 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 나더러 모셔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아들이 큰딸에게 명희 씨를 모셔가라 소리를 하긴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큰딸은 그 말을 영 못마땅하게 들었던 거고 말입니다. 근데 엄마, 이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엄마 서울로 모셔올 거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득달같이 말리더니 증여받고 나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솔직히 좀 찜찜했어요. 명희 씨는 큰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이해가 됐습니다. 큰딸도 아들의 진정성이 의심됐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수술도 거기서 받으셨고 그 병원 의료진이랑도 잘 맞는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환경 바꾸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고 둘러대고 일단 상황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보자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후로도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는 엄마 모셔갈 생각을 했는지 확인하던데 어제는 글쎄 올케까지 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 딸은 아들이 증여받고 마음 편한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 수일 내에 명희 씨에게 아들 며느리가 명희 씨 대하는 게 바뀌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괜히 명희 씨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 말을 아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명희 씨도 숨김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여를 준 후 아들 며느리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명희 씨의 이야기를 들은 큰딸은 불같이 화를 내더니 주말에 당장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큰딸은 그 주 주말 바로 내려와 아들 내외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의심이 들어도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너희들 엄마한테 집 증여받고 나니 이제 더 받을 것도 없다 싶고 그래서 엄마한테 더 잘할 이유도 없다는 거야? 큰딸이 그렇게 말하니 아들은 명희 씨가 큰딸과 상의를 한 후 집 증여를 했다는 걸 전혀 짐작하지 못했는지 깜짝 놀라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누나가 어떻게 알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엄마가 누나한테도 다 얘기한 거야? 그래, 내가 그런 걸 내 누나랑 상의도 안 하고 했을 줄 알았어? 내 누나가 그걸 모르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누나한테 나 데려가라고 한 거냐? 누나가 모르면 다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더냔 말이다. 처음부터 내 누나가 서울로 데려가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데려가면 간단한 거라고 생각했어? 챙 데리고 살 이유도 없다 싶더냐?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여기 병원이 서울에 있는 병원보다는 허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나도 처음부터 엄마 서울에서 모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건데. 너희가 처음에 엄마 모신다고 할 땐 치료받을 엄마 체력이 중요하다더니 너네는 이제 엄마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라면서. 아가씨, 어르신들이 집에서 가만히 계시기만 하는 게 더 건강에 안 좋아요. 우리는 엄마 위하는 마음으로 누나한테 먼저 물어본 건데 우리를 무슨 죄인 취급하면서 몰아가면 기분 나쁘지. 명희 씨가 그렇게 말하니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흠칫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번에 뻔뻔한 자세로 구는 겁니다. 명희 씨 눈에 빤히 다 보이는 것을 그저 발뺌하기 바쁜 아들 며느리가 더욱 괘씸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 집 증여를 하지 않았어도 내가 나를 서울 보내겠다 소리를 했을 거냐? 서울 가라는 소리만 갖고 이러는 것도 아니다. 증여해주고 나서부터 너희들 변하기 시작한 것들 하나하나 다 열거해줘야 알아들을 거란 말이냐. 그 전에 잘했던 것들도 결국은 다 유산바라고 그랬던 거 아닌지. 나는 이제 너희들을 믿을 수 없다. 너희가 날 진심을 다해 위해준다 생각해서 나도 그에 보답하려 한 건데 결국은 이런 배신감으로 돌아오는구나. 그간의 일들을 명희 씨가 토해내듯 말을 하니 그제야 아들 며느리도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인지 그런 게 아니라고 꼬랑지 내려 죄송하다 소리를 하는데 명희 씨 눈에는 그 모습도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희 씨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려고 마음먹고 큰딸에게 상의를 했을 때 큰딸이 아들에게 집을 주는 것을 가지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건부 증여를 하라고 했었고 명희 씨도 요즘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 형식적으로라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들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아들 며느리는 그 조건부 증여가 떠올라 이러다가 받았던 집 도로 뺏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죄송하다 소리를 하는 건지 알게 뭐란 말입니까? 명희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증여 취소하고 서울 가서 거기서 치료받을 테니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도 방법이 없어 내가 죽게 되면 그때나 내 몫으로 남겨질 유산 받아가라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 며느리는 다급해져서 무릎까지 꿇으며 그런 게 아니라고 했고 눈물까지 보이더라만 명희 씨 눈에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진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명희 씨가 칼자루 쥔 사람이 됐다 싶으니 그러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명희 씨가 아들 내외에게 조건부 증여를 했지만 아들 며느리가 명희 씨에게 보여줬던 것이야말로 조건부 효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명희 씨는 그런 효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니 죽을 때까지 자식들한테 돈 나눠주지 말고 꼭 들고 있으면서 효도 받으라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명희 씨는 재산을 담보로 그런 효도 받느니 자식들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명희 씨는 서울에서도 큰딸네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지낼 작은 집 하나 장만해서 남은 생을 그곳에서 보낼 작정을 했습니다. 명희 씨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그 나이에 떠나야 하는 것이긴 했으나 아들 며느리와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았고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제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명희 씨 혼자 살 작은 집 한 칸 구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큰딸은 자꾸만 지 집에 들어와서 살자고 하지만 명희 씨는 그런 딸과도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명희 씨는 명희 씨대로 명희 씨 인생을 살 생각입니다. 치료 잘 받으면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 우선은 그 치료 잘 받을 생각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몸부터 건강해지고 나면 더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명희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도 건강한 음식들 잘 챙겨 먹고 병원에서 하라는 운동도 열심히 할 작정이랍니다.